성종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1일 임신 첫번째 기사 1492년 영홍치 5년 망골레를 정지하였다. 비가 왔기 때문이다. 성종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1일 임신 두번째 기사 승지 허침 윤탄에게 명하여 창경궁에 나아가 표리를 두 대비전에 바치게 하였다. 성종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1일 임신 세번째 기사 임금이 두 대비전에 잔치를 베풀어 올리고 인하여 종친 정일품 이상, 영돈용 이상, 의정부, 의빈부, 육조, 한승부와 입직한 도총부의 모든 장수와 승정원, 홍문관 관원을 불러 술과 풍악을 명정전 뜰에 내려주고 옥배를 내리면서 이어 전교하기를 이 잔에 술을 가득히 부어 마시되 반드시 꼭 취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1일 임신 네번째 기사 서북면 도원수 이극균이 전을 올려 치사하자 관원을 보내어 선위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2일 개유 첫번째 기사 겸 위장을 가설하는 것에 대한 타당 여부를 논의하라고 명하니 심현은 의논하기를 무인이 갑자기 당상관에 올라 위장이 되면 사체를 알지 못하고 임의로 절제 없이 행동하여 이를 많이 그르치니 만약 사리를 알고 일에 익숙한 무반을 택하여 대전의 수효에 의해 문신과 교차한다면 그의 마땅함을 얻을 것입니다 하고 윤필상 윤호는 의논하기를 도청관과 오위장은 세조께서 상냥하여 제정하셨고 이미 대전에 실려 있으니 어찌 한때의 패단으로 가볍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가설한다 하더라도 그 패단은 다시 전과 같을 것이니 예전대로 한만 갖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신은 전일에 의논하기를 새로운 제도로 다시 세울 필요는 없고 다만 그 적합한 사람을 선택할 뿐입니다 라고 하였는데 지금부터 위장과 부장을 신중히 간택한다면 패단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급 변호사신 이철견은 의논하기를 관직을 사람에게 맡길 때는 마땅히 현명하고 유능한 자를 택하여야 할 것이지 많은 인원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위장은 문무를 잘 택하여 교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고 어석염은 의논하기를 위장은 대전에 이미 정한 액수가 있는데 이제 12원을 더 설치하게 되면 비단 전을의 법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한 관사의 당상관이 24명이 되니 번다한 패단은 면치 못할 것입니다. 더욱이 거느리는 사후에게도 반드시 예의에 의해 급료를 정해야 할 것이니 어찌 또한 패단이 없겠습니까? 만약 문무와 직위의 고하를 가리지 않고 강직하고 공정하며 사리를 아는 자를 택하여 자정하면 법도 변경하지 않고 직무도 골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위장은 그 직책이 군무를 관장하는 것이라 책임이 가볍지 않으니 진시로 마땅히 정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12원도 많지 않은 것이 아닌데 이제 12원을 더 하게 되면 번거롭게 개통이 서지 않아 일도 능히 처리하지 못할 것이며 사후의 번거로움과 공급에 따르는 비용도 형세로 보아 지탱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분군하는 장수 이 삼원만을 선택하여 정하여 그 직임을 대신하게 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가설하지 말고 문신으로 교차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3일 갑술 첫번째 기사 병조판서 한치영 등이 아뢰기를 이제 평안도에 조전장 4원, 군관 50인, 화포군 50명, 군사 100명을 선발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방숙해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서도 변방의 군수 물자가 넉넉지 않은 데다 서로 교체될 때 신구인의 산류가 헛되이 소비되는 것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또 방수하는 곳이 많아서 비록 100명이라 일컬어도 나누어 방수하게 되면 매우 적어서 아마 이익이 없을 듯합니다. 또 얼음이 풀리면 적들이 진입하지 않으니 들여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청와대 군관 중에 녹봉이 있는 자 50인과 화포군 25인을 선발하여 그대로 조전장에 머무르게 하면 번갈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우리나라가 건주의와 이미 원수의 사이를 이루고 있어 경군 100명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서북 방면의 방수 상황을 들으니 얼음이 얼면 매우 긴급해지고 얼음이 녹으면 다소 완화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지금 와서 보건대 지난날 들은 것은 모두가 호황된 말이었다. 공간은 마땅히 아랫바에 의하여 할 것이니 그 나머지는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산료는 상급하는 복료를 말한다. 한 해에 춘, 하, 추, 동 네 번으로 나누어주는 과록을 달로 나누어주는 거나 당초부터 월급하는 농료를 말한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3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유경이와 사례기를 이조에서 지금 건부 연원이 아직 차지하는 예조 정랑 민희에게 사옹은 첨정을 제수하였는데 이는 그 저희가 본조의 조아랑 김준손에게 본직을 제수하려고 미리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그 실정을 추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4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4일 을해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선 김여석이 아뢰기를 장전에 여악을 쓸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남막으로 이를 대신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그러나 조종조로부터 모두 여악을 써왔고 또 중국 사신을 맞는 연어에도 썼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여학을 쓰고 있으면 중국에서도 또한 알고 있다. 그러므로 갑자기 고칠 수 없다. 그러나 여학을 쓰지 않은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고 이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윤호는 대답하기를 조종조에서 가면물을 써오다가 그 뒤에 폐지하고 쓰지 않게 되어 드디어 여학을 쓴 것인데 갑자기 협파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동지사 이세좌는 말하기를 신이 일찍이 장화건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여악은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가사가 엄당한 것이 많으며 몹시 설만하여 신이 이미 이러한 뜻을 아뢰고 그 가사를 고쳐 제작토록 하였습니다 하고 특징관 박승질은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여악을 쓴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갑자기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니 김여석이 말하기를 세종 이전에는 여악을 쓰지 않았으니 계획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 노나라 애공이 여악을 받아들여 3일 동안 조위를 받지 않으니 공자께서 드디어 떠나셨다. 그러므로 정전에 여악을 쓰는 것은 정도가 아닌데 격파하는 것이 무엇이 어려우랴. 그러나 여악을 써온 지가 오래되었으므로 아마도 가볍게 고치지는 못할 듯하다. 장악원으로 하여금 조정조의 고사를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여다. 김여석이 또 아뢰기를 예조 정랑 민희는 그 근무 연원이 아직 차지도 않았는데 첨정에 승진 제수되었으니 비록 취품하였다고는 하나 법에 방해됨이 있으니 청컨대 개차하소서 하는 임금이 좌우에 물었다. 이 세자가 대답하기를 사람됨과 기량이 서로 합당함으로 의망하는 것은 전조의 임무입니다. 더욱이 성상의 하교를 받았다면 비록 근무 연한이 차지 않았더라도 쓰는데 무슨 해로움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정전에 여학을 쓰는 것은 예법도덕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조조로부터 비로소 썼으니 이는 특별히 일시적인 권도로 제정한 것이지 후세에 전할 만한 것으로 여겼던 것은 아니다. 임금의 학문이 고명하시어 깊이 그 불가함을 아시고 심지어 개환자의 일을 들어 증명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협파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라고 하셨으니 그 후세를 우려하심이 지극하였다. 그러므로 대신이 된 자는 마땅히 그 아름다운 뜻에 힘써 찬동하여야 하는데 이에 말하기를 갑자기 고칠 수는 없다고 하였으니 그 비루하고 옛일을 상고하지 못함이 심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4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동부성지 조비가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충청도 모든 고을의 수군이 거의 다 그 수요를 거짓으로 과장해 놓았다고 합니다. 지금 목천현의 수군 12여호도 사실상 없는 것이 고난에 실려 있고 한 사람도 방수에 서는 자가 없는데 수군 절도사는 달마다 군사를 징발하고 고을에서는 사람을 사서 병력을 세우고 있어 그 패단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청컨대 허실을 핵실을 하여 그 패단을 없애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한 것은 과연 옳지 않으니 관찰사와 절도사에게 그를 내려 묻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 261권 성종 23년 1월 4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 261권 성종 23년 1월 4일 을해 다섯 번째 기사
호조의 전교하기를 내 수사의 곡식이 용도가 부족하니 중미 150석을 수송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5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5일 병자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장령 양면이 아뢰기를 예조 정량 민이는 그 근무 연한이 아직 차지 않았는데도 이조에서 첨정으로 승진하여 제수하였으니 이는 필시 좌랑 김준손을 정랑에 제수하려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생각하기에는 전조는 사람 쓰는 직책을 관장하고 있으므로 연하는 비록 차지 않더라도 만약 쓸만한 사람이라면 썬들 무엇이 해롭겠느냐. 김준손을 제수하려고 한다는 것은 억척한 말이다 하고 이어 좌우 신하에게 물었다. 영사 홍응이 대답하기를 만약 그 사람이 현명하다면 연한이 비록 차지 않더라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늘의 인사 행정은 연한이 차지하는 자를 의망하는 사례가 많으니 대전의 법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장자 자세히 물어 조치하겠다 하였다. 홍응이 또 아뢰기를 경찰관 정승건이 벽부리의 대수를 가지고 연분의 등급을 정하였고 또 부호와 거실들을 기록해 아뢰었으므로 이제 황사효로 하여금 추국하라고 명하셨는데 신은 거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찰관의 계본을 쓰게 되면 법을 정한 범한 수령들이 반드시 중한 죄를 입을 것이며 감사의 계본을 쓰게 되면 관원을 파견하여 복심하게 하는 본래의 뜻에 어긋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은 흉년이니 잠시 권위를 다루고 백성을 위하여 감사의 계본을 쓰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다만 대전에 감사가 연분을 정하여 보고한 뒤에 조관을 파견하여 복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만약 경찰관의 계본을 쓰지 않는다면 대전의 법이 무너질 것이요. 만약 형신을 쓰게 되면 백성들이 그 해를 입을 것이다 하였다. 특징관 유자 광이 아뢰기를 경계의 수령이 다 연분 9등급이 맞지 않아 추문을 당하게 되었는데 유독 광주만은 정성근의 거주지로서 회피하고 복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문을 당하지 않게 되었으니 경찰관이 계본을 쓰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은 백성을 위해 법을 굽히어 감사의 계본을 쓰는 것이 옳다 하였다. 유자광이 또 아뢰기를 안상계는 선왕을 외손으로서 그 직위가 하류에 있습니다. 그런데 돈영부는 오로지 족친을 위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안상계의 계간을 신이 실질로 모르나 유독 돈영부에 쓸 수 없다는 것입니까? 하자 홍응이 말하기를 세종의 외손으로는 오직 안상계만이 있으며 또 학술도 있어 쓸만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안상계가 등용되지 못한 것은 나의 과실이다. 속히 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5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5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사헌부지병 최부가 와서 아뢰기를 신이 본직에 재배된 지 여러 날이 되었는데도 사관원에서 서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컨대 비엄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는 죄가 없으니 비엄하지 말라 하고 명하여 이를 사관원에 물으니 정은 조형이 와서 아뢰기를 최부가 일찍이 부상을 당하였다가 바다에 표류하여 중국에 이르렀는데 시장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를 지은 것은 살 길을 구하기 위해서였으니 오로지 가하다 할 것이나 본국에서 귀환함에 있어서는 비록 일기를 지으라는 하명이 있었다 할지라도 마땅히 글을 올려 슬픈 정을 진달하고 빨리 빈소곁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여러 날을 서울에 머물러 조용히 일기를 지으면서 조금도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었으니 이는 명교에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므로 이로 인해 논박하고 석양하지 않았습니다. 자, 전교하기를 나는 최부가 천신만고를 다 겪은 길에서 들은 바와 본 바를 알려고 일기를 짓게 한 것이며 최부는 명을 받고 마지못해 한 것인데 사관원에서 어찌하여 이런 논의를 내느냐 하였다. 최부 효회로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5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삭강이 나아가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6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6일 정축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이 예견이 아뢰기를 우리 동방의 새 나라가 솥발처럼 산분하여 대립하고 있을 때에도 군액이 오히려 넉넉하였는데 지금 도리어 적은 것은 오로지 중의 무리가 많은 데서 연유하는 것입니다. 국가에 비록 도성의 법이 있으나
간혹 죽은 자의 도첩을 몰래 훔쳐서 그 이름을 사칭하곤 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모든 노의 감사로 하여금 어떤 중이든 다 색출하고 그 이름을 모두 다 기록하여 이를 예조에 입문하게 하고 예조에서 그 도첩을 고찰하여 진위를 증명하고 만약 허비로 이를 조작한 자가 있다면 일체 환속케 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고 정은 조형은 나르기를 만약 가짜 중에 있다면 인도와 이전까지도 아울러 죄를 주면 거의 없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를 좌우에 묻자 영사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도첩을 시행한 법이 대전에 실려 있으니 감사와 수령이 능히 그 법을 준수한다면 어찌 중의 무리가 많을 것을 원심하겠습니까? 그날의 모든 도에서 도첩 없는 중들을 수해하나여 환속케 한 것이 무려 수백 명에 이르는데 이와 같이 한다면 중의 무리는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다시 도첩을 상고하게 한다면 도리어 소요를 이룰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의 말과 같이 한다면 과연 소요할 것이나 수령이 마음을 써서 추세하여 도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돌아갈 곳이 없게 한다면 중이 되는 자가 자연 많지 않게 될 것이다. 하였다. 이 예견이 말하기를 그늘의 감사가 비록 추세하여 환속하게 하였다 하나 부모가 없는 자는 반드시 다른 곳으로 도망하여 다시 중이 될 것인데 무슨 수로 능히 노역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연필상이 말하기를 비록 다른 고을로 도망해 가더라도 그 고을 수령 역시 이들을 추세내어 노역에 정해 용납할 곳이 없게 한다면 중의 무리는 자연히 적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추세하여 정략하는 것은 수령에게 달려 있으니 다시 다른 조항을 세울 필요는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6일에는 정축 세 번째 기사 2조에서 아래기를 사품에 합당한 사람은 다만 조지서 정승건 홍빈 이 해가 있는데 정승건 홍빈 이는 일찍이 정삼품을 지냈으므로 내려서 제수할 수 없고 조지서는 현재 외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옹원의 일이 심히 많으므로 마침내 민의를 의망해 넣었던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러한 뜻을 사헌부에 유시토록 하라 하였다. 장령 이거가와 사르기를 정희는 일찍이 정삼품을 지냈는데도 지금 광흥 창수에 제수하였습니다. 조지서가 비록 외방에 있다고 하나 올라오는 것이 어찌 어렵겠습니까? 이조에서 하는 것이 몹시 바르지 못하니 청컨대 그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사옹은 세시의 일이 본다 하므로 외방에 있는 사람을 외망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홍빈, 정승건도 모두 비망에 넣었는데 어찌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일을 가지고 있다고 아랜단 말이냐 하였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6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6일 정축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동부성지 조위가 아뢰기를 그늘 홍문관 관원을 다른 관직에 많이 제수하고 있는데 옛날 세종조에서는 집현전의 관원은 그 소임에 장기간 근무하게 하여 업무에 전념케 하였으니 신용계, 강훈과 같은 무리들에게는 다른 관직을 제수하지 말고 그 업무에 전념케 하며 혹 한가한 시간을 내어 글을 읽게 한다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홍문관 관원은 아니더라도 나이 젊고 재에 있는 문신으로 김일성 같은 자도 또한 휴가를 내려 글을 읽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홍문관 관원이라 할지라도 어찌 한 관직을 오랫동안 지키게 할 수 있겠는가? 유독 나이 젊고 재에 있는 자는 자주 바꿀 수 없으며 또 나이 젊고 재에 있는 문신은 비록 다른 관직에 있더라도 마땅히 휴가를 내려 독서하게 해야 할 것이다 했다. 조위가 말하기를 지금 성균관 관원으로 능히 교훈을 감당할 자는 이문흥, 김계행, 반우영 3인인데 이문흥과 김계행은 장차 나이가 70입니다. 사유로 서적당한 자가 이같이 적은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옛날 세조조에는 윤상, 김구, 김말과 같은 무리가 있어서 다 능히 교훈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므로 인지를 양성하였고 그 뒤에도 이극기, 유진, 장계의, 노자형 등이 오랫동안 그 직책에 있으면서 오로지 교훈만을 일삼았습니다. 청건대 중의 문신으로 사표가 될 만한 자를 택하여 성균관의 직책을 제수하되 항상 10여인으로 하여금 장기간 관중에 있으면서 교훈토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 이미 사유를 선별하여 수록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해주로 하여금 다시 선택하여 계문하게 한 연후에 주저할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6일 정축 6번째 기사 백관연을 태평관에 내려주고 우승지 권경에게 명한 선원을 가지고 가서 먹이게 하였다. 원 1에 비가 내려 회례의 연을 정지했기 때문이다. 선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6일 정축 7번째 기사 공조 정랑 조영희가 돈과 철로 기명을 주조하는 일을 관장하면서 생리 박귀손과 상통에 짜고 관가의 철무로 재상의 집의 질 나쁜 철과 바꿔 주조에 관에 납품하고는 문안에 기록도 하지 않았는데 뒤에 주장 김금질동에게 주조물 납품을 책징하자 김금질동이 등문고를 쳐 그 억울함을 호소함으로 이를 유사에 내려 변별하게 하였다. 그런데 김조영희와 철을 바꾼 재상의 뇌물을 후히 주고는 애절하게 간청하여 김금질동으로 하여금 그의 정언을 뒤집게 하여 해면함을 얻었다. 또 사여관의 노비가 장문을 내어 형조에 고하기를 공조조랑 노공류가 난신 집에서 몰수한 노새와 동의 기명을 장인 박모에게 주어서 다시 주조하여 나누어 썼으며 또 서적전 판관 소사식에게 보내어 양곡과 바꾸었다 하였는데 형조판서 성준이 노공류의 부형이기 때문에 덮어두고 묻지 않았다. 아이고야.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6일 정축 8번째 기사 성균관 항로 오한상의 벌인 첩이 무안에 살면서 절개를 지켰는데 이웃에 있는 사람이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강제로 위협하여 절조를 빼앗았다. 여자가 말하기를 내 능히 정들을 지키지 못하고 강포한 자에게 욕을 당한 바 되었다 하고는 마침내 목을 메어 죽었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7일 무인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았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1년 1월 7일 무인 두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선 김여석이 아뢰기를 이조에서 임기가 차지 않은 민희에게 첨정을 제수하고 또 말을 꾸며 아뢰었으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조위에 물었다. 영사 심해가 대답하기를 대간의 뜻은 사품 중에도 마땅히 제수할 만한 자로 다른 사람도 있었는데 굳이 만기가 되지도 않은 자에게 제수하였으므로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마땅히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김여석이 말하기를 국가에서 지금 모든 포에 성을 쌓고 있는데 신은 수군은 마땅히 언제나 해상에 있으면서 불후의 변에 대비해야 할 것인데 만약 성을 쌓기 위해 항상 성중에 있게 되면 해상의 방비가 소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경상도와 충청도 두 도는 수군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좋게 쌓을 수 있지만 강원도에 이르러서는 모든 포의 수군이 적은데 혹 60명에 이르기도 하고 많아도 90명을 넘지 못하며 또 모두가 비난하고 잔약하니 어찌 쌓겠습니까? 각 포의 성은 꼭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 지사 이극정이 말하기를 국가에서 수군을 설치하여 언제나 해상에 있으면서 항상 적을 봄과 같이 하여 대비하고 방어하게 하였으니 그 법을 세운 본인은 극진하였다고 이를 만합니다. 그런데 전날에 조숙기가 여러 성을 쌓기를 청하였기에 모든 대신들에게 이를 논의토록 명하신다. 혹은 조종의 법을 무너뜨리면서 성을 쌓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이르고 혹은 위태롭고 긴박할 때는 성이 없을 수 없다고 말하였지만 성상께서 만전의 계책에 따르셔서 모두 성을 쌓도록 하셨습니다. 신의 생각에도 만호의 수군이라 하여 어찌 오랫동안 무리에만 있을 수 있으며 또 각 포에는 육지의 물건도 창고에 많이 저장되어 있는데 혹시 왜구가 갑자기 진입해 와서 그 육지에 물건이 있는 창고를 불사른다면 만호의 수군은 자기의 몸도 보존하기 어려운 방국에 어떻게 적을 막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의 없이는 방어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또 하삼도의 해변엔 도서가 서로 보일 만큼 인접해 있어 외구가 와서 정박하지 못할 곳이 없으나 강원도는 풍랑이 험악하고 또 배가 정박할 곳이 없습니다. 신은 강원도의 수군의 수요가 하삼도만 못한 것이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성을 쌓게 한다 하더라도 수군을 장구하게 성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였다. 특징관 이철견이 말하기를 비단 수군만 아니라 물가에 사는 백성도 또한 많이 있으니 만약 창졸간의 병고를 만나게 되면 성에 들어가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니 심해가 말하기를
이미 쌓게 하였는데 어떻게 혹은 쌓고 혹은 쌓지 않게 하겠습니까? 하였다. 이 걱정이 말하기를 신이 들으니 북정한 군사들이 양식을 가지고 간 것이 매우 적어 도중에서 굶어 죽은 자도 있었고 강을 건널 무렵에 이르러서는 강한 바람을 만나 많이 동사하였다 합니다. 앞서 노사신은 하여금 군사와 말이 물고한 것을 점검토록 하셨는데 노사신이 미처 점거하지 못하고 왔다고 합니다. 군왕의 일로 죽은 자는 마땅히 조상하고 구제하여야 하니 청와대 각도의 감사로 하여금 그 사망자를 점검하고 상고하게 하시고 쌀을 내려 구제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각도로 하여금 위로하고 구제토록 하였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7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양면이와 사례기를 사관원에서 지평 최부의 고신을 서경하지 않았는데 대가는 일체입니다. 최부는 그 직 위에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헌부의 말이 옳다. 그런데 최부가 표박하에 양주에 이르렀기에 내가 일기를 지어 바치라고 명한 것인데 간원에서 이르기를 비록 임금의 명이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추후에 짓겠다고 사양하고 급히 아비의 상사에 달려갔어야 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크게 옳지 않으니 비록 상중에 있다 하더라도 군명을 어찌 감히 어긴단 말인가 하였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8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8일 기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독관 강겸이 아뢰기를 신이 강원도 만호의 영을 보니 무릇 5개소인데 월성 고성 두 곳은 모래땅이라 성을 쌓을 수가 없었고 그 나머지의 3포는 이미 돌을 모아 두었으므로 장차 쌓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도의 만호의 영이 모두 큰 바닷가에 있고 육지의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 바다 물결이 부딪히기 때문에 냇물이 막혀 그 영을 번번이 옮겼습니다. 곧 영곡포의 영을 안인포로 옮겼다가 또 대포로 옮긴 것과 같은 것이니 비록 백성들을 수고롭게 할 성을 쌓아도 끝내는 무익하게 되고 맙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 물었다. 영사노 사신이 대답하기를 신이 본도의 지세를 모르나 만약 강겸의 말과 같다면 비록 성을 쌓는다 해도 과연 무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외인이 와서 노략질을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경상도를 거칠 것이므로 강원도의 방어의 일은 다른 데에 비하여 약간은 늦춰도 됩니다. 하니 동지사 이극돈이 말하기를 강겸의 아른 바는 옳지 않습니다. 안인포의 수로는 돌에 막혀 있기 때문에 이제 대포로 옮긴 것이며 또 지금 성을 쌓는 것은 만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군량과 병기를 두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도 없이 지키다가 혹 외적이 갑자기 침입하여 군량과 병기를 불사르는 변이 있다면 누가 능히 방어하겠습니까? 더욱이 삼척포는 해구가 있기 때문에 더욱 성을 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도가 비록 방어가 기묘하지 않다고 하나 전조 말기에 외인이 강릉에 들어와 노략질 한 적이 있었으니 어찌 뜻밖의 우환이 없음을 보장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성을 쌓는 것은 오로지 군량과 병기를 위하여 하는 것이며 더욱이 이미 쌓도록 한 것이라 중지할 수 없다 하였다. 강겸이 또 말하기를 울진에 군사 없는 배가 있는데 역시 수군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게 하므로 수군이 몹시 고통스러워하여 신에게 호소하여 왔습니다. 신은 군사 없는 배는 없는 것이 가할 것으로 알며 만약 없을 수 없다면 따로 수군을 설치하여 지키도록 하는 것이 옳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자 임금이 또 좌우 신하에게 물었다. 이극돈이 말하기를 군사가 없는 배는 비단 울진만이 아니라 다른 도에도 다 있는데 불의에 대비하려는 것입니다. 혹 적변이 있게 되면 창졸간에 배를 만들 수 없을 것이니 신의 의견으로는 군사 없는 배는 결단코 없앨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8일 기묘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8일 기묘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도승지 정경조가 영안도로부터 돌아오니 임금이 인견하고 묻기를 내 듣건대 북정군이 돌아올 때 동생이 걸린 자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러하던가? 하니 정경조가 말하기를 신이 길에서 군사를 보니 혹은 얼굴이 얼어서 마치 옷과 핏과 같이 된 자가 있어 겨우 말을 타곤 하였는데 만약 풍수를 만나게 되면 어찌 살아서 돌아오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또 백성에게 배단과 고통을 주는 일들을 물으니 정경조가 말하기를 육진의 군사들이 장기간 번에 들어 방어하면서 거의 쉬는 날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몹시 괴로워하여 신에게 이르기를
남쪽의 백성을 옮겨 변방을 채워서 사람과 물자가 번성하게 하면 서로 번갈아 번을 들고 쉬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격의 사람들이 또 말하기를 양전, 순찰사, 이 걱정이 번역이 서로라 하여 그 위전과 말의 수요를 감축하였기 때문에 가격이 이로 말미암아 매우 세잔해졌는데 방어 공간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으니 만약 근처에 사는 각사의 노비를 알맞게 헤아려 가격에 주면 그의 조금은 소생할 것입니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가격을 보니 몹시 쇠잔해 있는데도 얼음이 얼기에 이르면 영리들이 말을 가지고 장구와 너를 절도사의 행령에 있게 되어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 또 강원도의 길을 경유하였는데 영리들이 이르기를 가격에 공수전이 있으나 그 수입이 심히 적기 때문에 여러 사객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영리들이 사곡을 가지고 이어가니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전일에는 염의 세금으로 가격에 지급하여 공개의 수요에 충당하게 하였는데 한 영리가 법을 범한 일이 있어 이로 인해 드디어 폐지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만약 다시 일을 준다면 소생하여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또 듣건대 영안북도는 겨울철이면 눈이 쌓여 길을 덮기 때문에 사람과 말이 다니기가 어려우므로 방어가 몹시 긴급한데 이르지는 않으나 만약 2월에 이르면 쌓인 눈이 비로소 녹고 얼음이 점차 풀리므로 말이 다녀도 넘어지지 않아도 도적들이 오기가 몹시 용이하여 그 방어를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방군사를 얼음이 풀리기 전에는 바꿀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군량이 지금은 고갈되지 않았으나 혹시 그 수요를 헛되게 과장한 것이 아닌가 염려되었습니다. 신이 또 듣건대 각 권의 군량을 모두 오랫동안 묵혀두고 쓰지 않고 있었는데 온성에서는 1만 3천여 섬을 땅에 쌓아둔 지 이미 50년이 되어 비록 개나 말까지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이 생각하기에는 이 곡식은 비록 비죽에 둔다 하여도 비익함이 없을 듯합니다. 정근대 해마다 민간에 흩어지고 그 반액만 직납하게 하소서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해사로 하여금 상의에 시행토록 하라 하였다. 정경조가 또 말하기를 육진의 수령을 오로지 무신으로 임명하게 되면 절도사와 군관 등이 모두 한때 비슷한 무리이므로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어 백성에게 폐단을 끼치기 때문에 문신과 교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신이 비록 활을 능히 쏜다 하더라도 어찌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서 화살과 돌을 날라오는 사이에 출입하겠습니까? 만일 사변이 있게 되면 아마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사변이 있으면 마땅히 권도로 오로지 무신에게 맡길 것이다 하였다. 정경조가 또 말하기를 신이 경흥에 이르러서 사로잡혀 있던 사람 김귀정을 만나보니 그 지형을 그려서 신에게 보여주었는데 서쪽에는 이마차가 있었고 동쪽에는 우미교가 있었으며 도골은 그 북쪽에 있었고 남늘은 그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귀정이 말하기를 도골과 수주의 올적합이 조선으로 침입해 들어와서 노략질 갈 때 3일 동안을 가서 남늘에 도착하고 드디어 도골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에 침입한 자가 분명히 니마차라고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니마차가 일찍이 무의등지에 침입하여 노략질한 바가 있었고 성제의 야인도 또한 말하기를 항상 침입해 오는 자는 니마차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선에 도적이 니마차가 아님을 어찌 알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9일 경전 첫 번째 기사 주하승지 허침이 아뢰기를 경영관이 상을 당하면 예의에 의하여 모두 부의를 보내는 법인데 이제 이 승훈이 경영관에서 졸하였으니 역시 부의를 보내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 승훈은 공신으로서 경영관이 되었으니 본래 부의를 보내는 관례가 있다. 그러나 당상관과 당하관은 차등이 없을 수 없으니 그 부위를 쌀과 콩 아울러 20석, 정포 20회, 진말 20두, 청밀 6두, 진유 6두로 하고 이를 영원히 항식으로 삼게 하라 하였다. 청밀은 꿀이고 진유는 참기름을 말합니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9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사관원정은 이 계명이 와서 아뢰기를 최부가 초상 중에 있었으니 마음이 어지러웠을 것인데 비록 상상에 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지체해 머무르면서 조용히 일기를 찬수를 한단 말입니까? 조신들이 가서 보면 영접하지 않음이 없었고 그가 겪고 본 것을 두루 이야기하면서 조금도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었으니 명교의 득죄함이 큽니다.
어찌 지평의 임무를 이런 사람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그 일기를 지어 바친 것은 애통함을 잊고 한 것이 아니다. 다만 조신들을 영접한 것은 내가 알 길이 없었으며 이제 그들 일이 옳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바꾸었다 하였다. 아이고 출발 표회력을 적는다고.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9일 경진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영안도 관찰사 허종의 계범에 의하여 아래기를 제장의 군관 100인 및 경군 300인은 해빙하기를 기다려 올려보내고 본도의 군졸 848명에게 번에 오르는 것을 면제해주고 각진의 수자리에 머무르게 하면 좋기 적에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군졸이 돌아올 때 앞을 다투어 길에 오르게 되면 연도의 관과 역에서 반드시 그 폐해를 입을 것이니 정근대 직품이 높은 자를 택하여 장수로 삼아 이송하는 횟수를 나눠 거느리고 오게 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청한 제장의 군관 100인은 겸사복과 내금이 그리고 무죄가 있는 자가 가서 대신하도록 하소서 하니 명하여 대신들에게 의논하도록 하였다. 우찬성 어세겸은 의논하기를 경군사로 장수를 선택하여 거느리고 오게 하는 것은 마땅히 아랜 바 그대로 할 것이나 다만 달리 전진에 임하여 적과 대응할 만한 병고도 없는데 건시하는 군병을 뽑아다가 수변의 병졸로 삼아서 시비를 소홀하게 하면 아마도 사지에 합당치 않은 듯합니다. 더욱이 본도의 군들이 거의 900명이나 되어 그다지 단약하지도 않은 형편이겠습니까? 아니 어서를 내려 이르기를 변방의 일은 오로지 훌륭한 장수에게 달려있고 멀리서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니 마땅히 관찰사의 계본에 의해 할 것이다. 건시하는 군사를 초송할 수 없음은 진실로 우찬성의 논의와 같다. 그러나 근병으로서 변방의 일을 겪어보지 않으면 한갓 무사라는 이름만 있고 평소 익혀온 제예를 펴보지 못할 것이니 장차 어디에 쓰겠는가. 비록 많이 뽑지는 않더라도 역시 보낼 만한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10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10일 신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10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장례원 사이 권욱 등 5인이 윤대하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10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10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홍정로를 통정대부 경원 부사로 민휘를 통선랑 사헌부 지평으로 삼았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10일 신사 여섯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여 설원군 한칠회의 처 안식의 부1호 쌀콩 아울로 30서 정포 20회 청밀 10도 진유 20두 진날 세석 종이 100권 유둔 3장을 내려주었다. 한칠회는 인수 왕대비의 아우이며 안씨는 연창위 안맹담의 딸이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10일 신사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11일 의무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받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12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12일 개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다가 중용 귀신장에 이르자 시독관 이달선이 아뢰기를 선조들이 귀신을 불교와 도교에서 찾으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여겼고 국가에서 비록 불교를 승상하여 믿지는 않으나 중들에게 공양하는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또 소격선은 도교를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마치 송나라에서 노자를 천재로 삼아 제사함과 같이 하고 있으니 이는 함부로 상대를 속이는 것으로 정도의 누가 됩니다 하고 집이 이 예견은 말하기를 신이 일찍이 경련에서 중들의 도첩을 고준하기를 청하였으나 모두 소요스러워서 시행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첩에 의하여 그 간위를 고음하게 되면 중의 무리가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헌납정탁은 말하기를 비단 평면만이 아니라 공사천 및 군사까지도 많이 도망하여 중위되므로 군액의 감축이 오로지 이에 연유하고 있습니다. 중이 되는 자로 하여금 본관을 문보를 받아가지고 정포 50필을 납입한 연후에
도첩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중이되는 자가 자연히 작아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소격세의 재산은 과연 정도가 아니다. 그러나 조정조로부터 있었으니 갑자기 협할 수는 없다 하였다. 영사 심회가 아뢰기를 신이 병신년에 중국 서울로 조회에 갔을 때 도관이 곳곳에 많이 있는 것을 보고서 서반에게 물으니 진지가 말하기를 우리나라 풍속이 도교를 숭상하고 있으며 황제께서도 또한 만수산에 도관을 설치하고 누차 행행하셨으며 또한 도복을 착용하셨는데 지난번에 검은 기운이 있어 이 기운을 만나는 자가 갑자기 병을 얻곤 하더니 그 기운이 드디어 대내로 들어오자 궁인들이 크게 두려워하므로 육부에서 상수와 공후들이 아뢰기를 대궐 안에 도관이 있어 이로 인해 요망한 기운을 부르게 된 것이다 라고 하여 드디어 그 도관을 헐어버렸더니 그 기운이 과연 소멸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불과 도가의 도는 모두 허망하고 상도에 위배되므로 좋게 믿을 것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임금이 말하기를 사체를 다 헐어버리고 중은 추세하여 노역에 배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나 중도 또한 백성이니 소유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군주가 된 도리는 백성을 편하게 하도록 힘쓰는 데 달려 있을 뿐이다 하였다. 이 달선이 아뢰기를 불교와 도교를 숭상하고 믿는 것은 복리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불교를 숭상함이 양나라 무지에 같은 이가 없었는데도 마침내 대성에서 굶어 죽었으며 도교를 숭상함이 송나라 휘종만한 이가 없었으나 끝내 오국성에서 죽고 말았으니 불가나 도가를 숭상하고 믿어서 유익함이 없는 것을 환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고 특징간 한한이 말하기를 진시로 대간의 말과 같이 본관의 공문을 받은 뒤에 도첩을 두는 것을 허가하고 또 예조에서 도첩을 줄 때 그 기간을 넓게 잡아서 10년을 한도로 하면 또한 소유하게 하지 않아도 거짓을 범하는 일이 자연 지식될 것이니 어찌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그 중들을 조사해 색출하는 것은 감사와 수령에게 달려 있으며 법을 세워놓으면 폐단이 생기는 것은 예나 지금의 공통된 근심이니 다시 새 법을 세울 수는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10일 개미 세 번째 기사 호주에서 전교하기를 이 뒤에 호주에 전교하기를 이 뒤에 외인에게 답사하는 것으로서 면포와 정포와 면주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주도록 하라 하였다. 이에 앞서 호주에서 외인에게 답사물을 오로지 면포로만 한다면 계속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아뢰었으므로 이 명이 있게 된 것이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12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12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 전교하기라. 평안도의 벽단 고산이 인산, 창주, 방산과 영안도의 해산, 훈융, 고령, 동관, 유원, 미전 등의 처음절제사는 어흥위의 사용에서 차출하고 평안도의 아이, 추파, 상토, 구령과 영안도의 운충, 인차 외에 무의, 아오지, 아산, 서부, 사마동, 사하복, 주을, 온, 어유관, 풍산, 방원, 영건, 무산, 옥련, 조산 등의 만호는 위, 흥위, 용량위, 호분위, 충좌위, 충무위 등의 부사용에서 차출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1월 13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13일 갑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13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공조판서 한치레와 죽상군 박지번과 병조참이 이 병이 은밀히 부장에게 청하여 그들이 하는 군사를 수월한 노역을 하는 곳에 정하게 하였으니 장건대 공문하게 하소서 하니 승정원의 명하에 불러서 물었다. 한치레가 말하기를 베리가 마침 신에게 부탁하기에 신의 말로 부장에게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하고 이 병은 말하기를 신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베리에게 물었더니 역시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신이 한 것이 아닌 듯합니다 하니 단지 이 병의 베리만을 추국하도록 명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한치레와 이 병의 도피하려는 언사는 듣는 사람들이 모두 그 속이고 있음을 알고 있으니 이른바 분명한 것을 속여서 스스로 욕되게 하는 자가 아니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13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14일 을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14일 을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정한 이 계명이 아르기를 도승의 법을 없앤다면 중의무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임금이 좌우에 물었다. 지사 이극증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도승이 비록 대전의 법이나 요즘 도첩을 받은 자가 매우 많으니 만약 그 액수를 정한다면 약간은 줄어들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도승의 법이 이미 대전에 실려 있으니 도첩이 없는 죽은 소재지의 감사와 수령도 능히 색출해낼 수가 있다. 감교청에 써있는하기를 중의된 자는 하랍이나 아비의 전지와 노비를 전해 받지 못하도록 하며 그 부모도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고 하였는데 지금 대가는 필시 이로 인해 말한 것이다. 대전의 법이 비록 합당하지 않더라도 이랬다 저랬다 경솔히 고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중의 정도가 아니라 하여 배척한다면 마땅히 남는 종자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지 어찌 그때에 일정한 수요가 없도록 할 것인가. 또 경문을 외우고 정진을 수납한 뒤에 도첩을 받게 하면 중이 되기도 쉬운 것이 아니다 하였다. 검토관 강훈이 말하기를 비록 정전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찌 국가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대전이 비록 조정의 법이라 할지라도 만약 옳지 않다면 속히 고쳐야 할 것입니다. 각도의 감사나 수령이 비록 능히 색출해낸다 하더라도 근본을 제거하지 않는데 어찌 영구히 끊어지게 하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14일 을유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최부를 인견하고 표류할 때 이를 물으니 최부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신은 무신년 정월에 제주에 있었는데 아비의 상부를 듣고 황급하게 바다를 건너가다가 밤에 초란도에서 정박하던 중 홀연히 북풍이 일어 배가 파도를 따라 오르내리면서 표류하였는데 중국 영파부 지경에 이르러 두 척의 배를 만났습니다. 신등이 몹시 말라서 손으로 입을 가리켰더니 뱃사람들이 신의 뜻을 알아듣고 물 두 통을 주었습니다. 밤 미경에 그 배의 20여 명의 사람이 창과 칼을 들고 신의 배로 돌입하여 옷가지와 양식을 겁탈하고 또 닷과 노를 빼앗아 바닷속에 던지고는 신의 배를 끌어다가 대양 속에 놓아 버렸습니다. 무릇 5일 동안을 바다 위에 떠 있다가 마침 동풍을 만나서 다시 표류하여 우두의 외양에 이르니 홀리언 6척의 선박이 함께 신의 배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 배에서 묻기를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고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나는 조선국 사람으로 왕명을 받들고 해도를 순찰하다가 바람을 만나 표류해 왔는데 여기가 어느 나라 지경인지도 모른다고 하니 말하기를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라를 따라오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근데 신이 기갈이 너무 심하여 밥을 지으려고 한다고 사양하였고 그 사람들도 마침 비를 만나서 모두 선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등이 배를 버리고 언덕으로 올라가 비를 무릅쓰고 도망쳐 두 고개를 넘어 한 마을의 신사로 들어갔더니 남녀가 몰려와서 보기도 하고 혹은 장국, 차, 술 등을 가지고 와서 먹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은 칼을 찬 자가 많았으며 진과 북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격돌하며 애워싸 몰다가 보내곤 하였는데 말마다 이와 같았습니다. 다시 50려리를 갔더니 관인 허청이라는 자가 와서 묻기를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떻게 여기에 왔느냐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나는 조선국 사람인데 풍파를 만나 표류하여 왔다고 하였더니 신등에게 술과 밥을 먹이고는 군리를 시켜 신등을 빨리 몰아가게 하였습니다. 두 고개를 지나가 절이 있었는데 날이 장차 저물려고 하자 허정이 신등을 여기에 묵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안 된다고 하자 허정이 신에게 이르기를 너가 만약 문사라면 시를 지어 보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하기에 신이 즉시 절구를 서서 보였는데 역시 숙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또 물려서 한 고개를 넘어 밤 이경에 한 냇물 위에 이르니 피곤하여 거들 수가 없었고 따르는 자도 모두 엎어져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허정이 신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 신은 발이 부르터서 촌보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 관인이 군병을 거느리고 왔는데 군대 위험이 매우 성대하였습니다. 이들이 신등을 몰아 3사리쯤 가니 성이 있었고
성 가운데 안성사란 절이 있었는데 신등을 여기에서 자게 하였습니다. 신이 그 관인에게 물었더니 말하기를 도저소 천호다. 외인이 이 외인이 지경을 침범하였다는 말을 듣고 군병을 거느리고 왔는데 허청의 복으로 인해 너희 무리를 몰고 온 것이다. 그러나 진위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도조소로 가서 신문할 것이다 하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신등을 몰고 20여리를 갔는데 한 성에 이르자 숙박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신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처음 도착하여 머무르던 곳은 사자체의 관할 구역인데 체를 지키던 관원이 너희들을 외인이라고 속이고 그 머리를 바쳐 공로를 도모하려고 했기 때문에 외선 14척이 변경을 침범했다고 거짓 보고하고는 장차 군병을 거느리고 가서 체포하여 목을 베려던 참이었는데 너희들이 배를 버리고 마을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계책을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이다. 지금 파총관이 장차 신문할 것이니 너희들은 알도록 하고 말에 착오가 있게 되면 이리 헤아리지 못할 지경에 이를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천호 등 7, 8인이 신을 국문하기를 너희 외선 14척이 변경을 침범하였다는 지금 다만 한 척만 있으니 그 나머지 13척은 어디에 있느냐고 하기에 신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조선 사람이다. 매인과는 말이 다르고 의복의 제도도 다를 것이니 이를 가지고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외인으로 도둑질을 하는 자가 가끔 조선 사람의 복종을 하기도 한 적이 있었으니 너희들이 외인이 아님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하기에 신이 인신과 마패를 내보였는데 그 마패에 중국 연호가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믿어주었습니다. 신이 여기에서 교자를 타고 10일간의 노정을 지나 다시 배를 타고 드디어 중국 서울에 이르니 황제께서 옷 한 벌을 하사하고 아울러 고의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광령으로 돌아가니 대인이 옷 한 벌을 주면서 말하기를 전하를 위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자 임금이 그 백성들이 가옥과 성곽 남녀의 의복을 물었다. 최부가 말하기를 대강으로부터 남쪽 소, 항 사이에는 거대한 가옥들이 담을 이어서 절비하게 있었는데 대강으로부터 북쪽은 서울에 이르도록 인민의 생활이 그다지 번성하지 못하였고 간혹 초가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부의 성은 역시 모두 높이 쌓았고 성문의 누각은 혹 2층, 3층이 되는 것이 있었으며 문 밖에 다 옹성이 있었고 옹성 밖에 또 분장이 있어서 무릇 3중이나 되었습니다. 남녀의 의복은 강남 사람들은 모두 넉넉하게 큰 검정색 유의와 고의를 입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모두 옷깃을 위로 여미고 있었으며 영파부 이남의 부인의 수식은 둥글면서 길었고 영파부 이북은 둥글고 뾰족하였습니다. 하니 명하여 최부에게 유의 및 가죽신을 내리고 말하기를 최부가 사지를 밟아 헤치고 다니면서 능히 나라를 빛냈기 때문에 주노라 하였다. 대강은 양자강을 말한다. 소항은 소주와 항주를 말한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14일 을요 네 번째 기사 주방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14일 을요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14일 을요 여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15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15일 병술 두 번째 기사 무령군 유자강요와 사례기를 각도의 질도사들은 밀부를 받고 한도의 병권을 관장하고 있으니 그 소임이 지극히 중합니다. 그러나 죄가 있으면 마땅히 국문해야 하는데 건부의 난관 한 사람을 보내 잡아온다는 것은 혹시 간사한 무리 허위 조작이 있을까 두려우니 이제부터는 보내는 난관에게 반드시 내 부를 주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대신에게 명하여 이를 의논케 하였다. 심의 윤필상 구수영 성현은 의논하기를 각도의 병사 수사는 그 직임이 비록 중하기는 하나 만약 죄가 있다면 관례에 의하여 의당 잡아오는 것이니 어찌 부험을 쓰겠습니까 하고 이철견 한치영 이극정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의금부의 난관이 승정관을 받들고 가서 잡아오는 것이 조종조의 고사이니 다시 새 법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이극동 민영견 한근은 의논하기를 만약 유자강이 아랜 바와 같이 한다면 마땅히 따로 부험을 만들어서 신부로 삼아야 할 것이나 옛날에 신부도 훔친 자가 있었고 또한 신부를 보고도 즐겨 왕명을 받들지 않은 자도 있었으니 신부라고 해서 또한 어찌 믿겠습니까? 예전과 같이 한만 못합니다. 하고 어색에만 의논하기를
유장이 아랫반은 변방의 위임한 바를 중히 여기고 간사한 자의 허위 조작을 막자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려하는데 상미를 다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우려한 그 밖의 일이 있기 마련이고 만 가지의 사변에 대하여 기필코 그 근원을 예방하려고 하면 한갓으로 의뢰하는 단서만 나게 할 것이니 이는 남에게 믿음을 보이는 처사가 아닙니다. 만일 왕인을 믿지 않는다면 부험은 있어서 무엇하겠습니까? 갑자기 의심을 일으켜서 따로 새 법을 세울 것은 불가합니다. 하고 이숙과 만호, 김수, 손은 의논하기를 우리나라의 진작은 당나라 말기에 번진 것 같지 않아서 죄가 있으면 잡아올 수 있는데 어찌 미리 의심을 일으켜서 부조를 징험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시행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간사에게 의심을 일으켜서 매양 들어와 아뢰니 불가하지 않느냐 하고 유자광이 말하기를 좋아해 경솔하고 조급하며 흔히 이와 같았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16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16일 정해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정한 조형이 아뢰기를 중을 시험에 뽑는 법을 만일 삭제하지 못한다면 그 시험한 날에 청컨대 예조인 낭청을 보내지 말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시간관 정광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중을 선발할 때 주지승이 증명을 하기 때문에 만약 예조의 관원이 없게 되면 반드시 그의 사랑하고 미워하는 데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한다면 오로지 그 무리에게만 위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 이 조정조의 고사는 갑자기 패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조형이 말하기를 시험이 비록 공정하지 못하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으며 비록 잘하는 자를 취한다 한들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도에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들의 대간이 이것으로 이단을 물리친다 하여 누차 말하였다. 그러나 양종은 이미 예조에 속해 있으니 비록 난관을 보내더라도 무엇이 해롭겠느냐 하였다. 정광세가 말하기를 대전에 죄 있는 중은 계문하에 수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아름다운 법이 아닙니다. 청컨대 감교청으로 하여금 없애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16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16일 정해 네 번째 기사 홍문관 직작 김은기 등이 상소하기를 그게 생각하건대 불씨가 인민을 모적하고 정로를 황묵해 하여 그 화를 온 천하에 흐르게 한 것이 오래인데도 그 심은 뿌리가 굳고 헐러온 물결이 멀어서 불어나고 뻗어가며 끊이지 않는 것은 다만 3대 이유로 크고 바른 군주가 나오지 않아서 화복론의 유혹을 받고 공현설에 현혹되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성상께서는 밝으신 예로 깊이 살피시고 강건하신 의지로 현혹되지 않으시어 오도를 숭상하고 이들을 억제하시어 도첩이 없는 중의 무리를 매양 군에게 충당케 하시었으니 이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데라고 이를 만합니다. 다만 도첩을 주고 선승을 시험 선발하며 계달한 뒤에 수금하는 등의 일을 그대로 두고 고치지 않아서 아직도 대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일 사관은의 아뢰미 마땅한데도 성상께서 특별히 대전을 고치는 것이 어렵다고 하시니 우리 성상께서 신이 사도의 정대함을 믿고 계시면서 아직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숭상해 봤다는 것은 아니나 대전은 고칠 수 없다고 하신다면 저 뿌리는 어느 때 단절되며 그 후사가 혹하지 않을 것을 어찌 보장하겠습니까? 선유가 말하기를 진실로 석씨를 완전히 없애지게 하려면 마땅히 천한 사람을 하여금 그 해가 됨을 알게 하고 그 말에 혹하지 않도록 하며 또 그 도첩을 사는 금액을 많이 높여 불리하게 만들어 놓으면 자연히 근본이 제거되며 여풍도 없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사대부가 상장에 있어 불교의식을 쓰지 않는 것은 곧 성상께서 교화를 일으키신 험으로써 이미 그들이 옳은 것 같으면서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 이 이단의 교를 멸절시키는 전기인데 이 법이 아직도 남아있으니 이는 백성들이 이미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도 도리어 그런 짓을 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찌 잘못된 법을 굳게 지키고 변경하지 않으십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법을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마시고 결단하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어 이 몇 가지 조항을 제거하고 저들로 하여금 점차 소마되게 하시면 크게 다행하겠습니다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모와 적은 벼의 해충으로 뿌리를 잘라먹는 벌레를 모라 하고 마디를 잘라먹는 벌레를 적이라고 하였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16일 정해 5번째 기사. 전임을 통정대부 행 온성부사로 육한을 통정대부 행 경원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16일 정해 6번째 기사. 형조의 전교하기를 소를 도살한 사람을 추세하여 전가를 절도로 옮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1권 성종 23년 1월 16일 정해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